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오늘 꽃을 사러 꽃집에 갔다 왔는데요. 가을에 피는 가을에 참 예쁜 가을 제철 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모든 꽃들이 다 봄에 피는 건 아니듯이 이렇게 또 여름에 피는 꽃, 가을에 피는 꽃, 이렇게 제철 꽃들이 다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세상의 모든 일들도 저마다의 때와 타이밍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꽃이 언제 피느냐가 아니라 나도 꽃을 피울 수 있는 존재라는 믿음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도 언젠가 그 꽃을 피울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뭐든지 한 번에 되는 일은 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꽃이 활짝 피는 그날까지 하루하루를 정성스럽게 보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수요일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계좌에도 빨간 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장에 대한 포인트 짚어볼 거고요. 또 그와 함께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종목 상담 신청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전화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02-325-8200번,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하루 만에 시장이 다시 한번 하락을 했더라고요. 이제 그 공포에 긴장을 놓칠 수 없었던 FOMC 발표 결과가 잠시 후에 나오게 될 텐데 그를 앞두고 우리 시장은 다시 한번 좀 많이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잠시 후 뚜껑이 열리고 나서 내일 시장을 또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 그 탄탄하게 또 대비하고 예측해보는 시간들 지금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석 체크하면서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남극곰님 또 그리고 꿈꽃도 귀신 꿈꽃도님 앞에서부터 계속 함께 해주셨는데 남극곰님께서 오늘 제 귀걸이가 투다리에서 파는 은행 꼬치구이 같다라는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맛있겠네요. 저 투다리 좋아하는데 갑자기 또 퇴근하고 달려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준호님 계좌 죽 써서 죽 먹고 왔어요 라고 하셨는데 안 되죠. 우리 빨리 복구해서 소고기 먹어야 되잖아요. 궁금한 종목들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험님께서도 안녕하세요 라면서 인사 나눠주셨고요. 그래그래님 그리고 선듀오님 뚠뚠이 님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종목 상담, 종목 진단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청 받는 동안 오늘장에 대한 정리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오늘 또 다시 한번 좀 큰 하락을 보여주는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하루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네, 오늘은 뭐 이제 FOMC 경계감이 있는 시장이었죠. 맞아요. 이 경계감이 정말 이번 주 내내 사실 지난주부터 계속 공포감으로 좀 다가오는 시장이었는데 내일이 이제 뚜껑이 열리는 날이잖아요. 그걸 네. 앞두고 오늘 시장 흐름을 한번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시장은 지금 이제 하방 지지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추가로 더 하락을 할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지금은 사실 이제 누구도 지금 FOMC와 관련해서 사실 그 FOMC에서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이 될지 네. 뭐 이것도 지금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더해졌고 그러니까 사실 8월 달보다 지금 9월 달 들어가지고 더 불확실성이 더 커진 것 같아요. 파월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CPI 결과도 있었고 네. 그런 불확실성도 있고 또 이제 연준 쪽에서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해왔기 때문에 더 강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까에 대해서 또 특히 이제 지금 요번에 중요한 건 뭐 점도표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가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은 더 이제 불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거의 왔다. 이제는 결정의 시간이 맞아요. 오늘 이제 그 밤이기 때문에 네. 이제 거의 왔다. 좀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과연 오늘 파월의 기분이 어떨까라는 궁금증도 생겨요. 파월이 도대체 오늘 어떤 결과를 가지고 나타날지, 또 그에 따라서 오늘장 이제 밤에 미국 시장과 내일장 우리 시장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굉장히 긴장이 되고 또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런 사장들을 또 잘 이겨내고 또 버텨나가야 하고요. 이런 시장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계좌가 여러분들을 너무 괴롭히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저희가 제대로 혼쭐 내서 잘 앞으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자, 지금부터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계속해서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매수 문의도 얼마든지 환영이니까요. 매수하고 싶은 종목 있으시다면 매수 문의 진단 받으시고 또 안전하게 접근하시면서 수익 키워갈 수 있는 전략들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FOMC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미니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 테니까요. 마지막에 미니 강의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우리 꿈꽃도 기신 꿈꽃도 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으로 출발합니다. 메카로 올려주셨고요. 매수하신 가격은 11,000원이고 비중은 13% 가지고 계신 종목입니다. 메카로라는 종목 오늘은 0.9% 정도 하락했고요. 1,9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저는 이 종목이 살짝 생소하기는 한데요.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짤까요? 네, 메카로는 이제 원래 이제 반도체 관련된 네. 이제 뭐 이제 소재 장비 이런 회사인데, 근데 이 회사가 지금 화학 사업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태양광 사업 쪽으로도 이제 뭐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지금 발을 2차전지 쪽도 사실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이제 발을 좀 많이 좀 담궈놨는데, 사실 이제 매출을 보게 되면은 뭐 올해 이제 매출 좀 늘긴 해서 7.6%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지금 상반기에만 245% 늘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13억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4억이었기 때문에. 네. 많이 늘긴 늘었지만은 근데 이제 영업이익 13억이면은 사실 하반기 때까지 하더라도 한 30억이나 할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네. 근데 이 회사 시총이 보면 1,000억이 넘어요. 1,100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뭐, 측정이 지금 안 되는, 주가가 설명이 안 되는 정도인데, 요번에, 그러니까 예전에도 보면 이제 이 회사는 뭐 탄소 배출권 관련돼서도 움직이고, 뭐 태양광 움직인다 그러면 같이 또 움직이고, 또 요번에는 또 이제 이 회사가 하고 있던 화학 사업 쪽을, 그 사업부를 지금 독일에 먹사하면 상당히 좀 큰 회사잖아요. 네. 그쪽에다 매각을 했어요. 한 1,400 몇십억인데 1,500억 정도 이제 매각을 했기 때문에 한 2년치 매출만큼의 어떤 돈을 어쨌든 벌어들인 거라서 그것 때문에 이제 8월 달에 살짝 올라갔는데, 사실 이제 그게 됐다 하더라도 그래도, 사실 그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이제 아마 그 상당히 좀 높다 봐야 돼요. 이건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수익이 잡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사의 제일 큰 지금 문제점은 뭐냐면은 뭔가 한 방이 없어요. 지금. 이 회사는 이걸로 지금 앞으로 먹고 살 거고 성장이 앞으로 될 거다라는 명확한 그 한 방이 지금 없는 회사라서, 그래서 지금 이제 요번에 아마 올라갈 때 그 피인수 소식 때문에 올라갈 때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일단 이 회사를 반도체 종목으로 본다면 반도체 시황은 굉장히 안 좋고, 또 그렇다고 딱히 뭐 지금 뭐 탄소 배출권으로 보자니 탄소 배출권 쪽도 요즘에 그다지 뭐 크게 뭐 시세를 좀 안 내고 있죠. 예, 밸류에이션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해 가지고 딱히 지금 모멘텀을 좀 찾는 게 살짝 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수급적으로만 봤을 때, 그 얘기는 뭐냐면 차트로만 봤을 적에 뭐 바닥 좀 그리고 시장 반등 나오면 반등은 좀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기다려 볼 수 있겠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좀 나쁘면은 또 얼마든지 또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지금 손실이 좀 있으시긴 한데 지금 13%라고 하셨죠. 네. 모아 가신 것 같은데 이 종목에 계속해가지고 뭔가 물타기를 할 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10,000원 깨지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10,000원이라는 이런 숫자가 심리적인 지지선이기 때문에 10,000원 깨지면은 일단 나오셔야 되겠고,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 그냥 기술적으로 올라갈 적에
12,500원 정도까지는 아마 좀 올라갈 것 같아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그 부분에서 살짝 손실 좀 줄여가지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메카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반도체 쪽으로 본다고 해도 업황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고요. 탄소 배출권에 대한 모멘텀도 지금은 좀 힘이 약합니다. 따라서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명분이 지금은 힘이 약하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반등 목표가 12,500원 제시를 해드렸고요. 손절가는 10,000원입니다. 10,000원 깨지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전략도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메카로로 오늘 종목 진단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계속해서 종목 진단 빠르게 달려가니까요.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바로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계속해서 또 많은 분들 들어와 주고 계시는데 이야기 나눠주시고 그리고 종목도 꼭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주시면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또 직접 통화하시면서 더 많은 궁금증들 해결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02-325-8200번입니다.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세요. 저희가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또 그 사이에 우리 제갈공명님도 오셨고요. 해법심님께서도 또 종목 올려주셨습니다. 확인이 되고 있고요. 여름이 오면님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이 공포의 시간을 또 힐링할 수 있는 정보들 전해드릴 테니까요. 많이 올려주세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 상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듀오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대동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12,500원이고요. 비중은 10% 가지고 계세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도 함께 올려주셨는데 이 종목 그래도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빨간불 켜줬네요. 3%대 상승이었고요. 11,3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대동이라는 종목이 뭐 스마트팜 관련주 뭐 이런 쪽으로 같이 모멘텀 타면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2만 원 근처까지 19,000원 넘어서는 데까지 찍고 그 다음부터는 좀 조정의 흐름이 길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자님께서 지금 약간의 손실을 보고 계신 구간인데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예, 대동은 이제 원래 이제 농기계 하는 쪽이죠. 이쪽 회사.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올라갈 때는 왜 올라갔느냐면은 곡물가들이 이제 같이 올라가 버리니까 원자재가 올라가고 이러니까 결국에는 곡물가 올라가고 이러면은 이제 농기계 쪽이 또 이제 뭐 많이 필요할 것 아니냐. 뭐 사료주 올라가고 뭐 이러면서 같이 좀 이제 편승해서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다들 빠져 있고 그러니까 그때의 그 모멘텀이 아니면은 다시 또 저 구간까지 올라가기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딱히 지금 이제 농기계 쪽을 생각을 해보면은 곡물하고도 좀 다른 게 곡물 가격이 올라간다고 그럼 농기계가 잘 팔릴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글쎄 그 연결을 뭐 약간 좀 억지스럽게 좀 지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곡물가가 올라갔던 그 배경 자체가 우크라이나 쪽 전쟁이 나면서 우크라이나 곡물이 수출이 좀 안 되면서 그렇게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네. 그럼 우크라이나 곡물이 모자르니까 다른 쪽에서 농사들을 많이 짓겠다. 그러니까 농기계가 수요가 많을 거다. 조금 약간 좀 전 잘 연결이 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크라이나의 농업이 너무 잘 돼서 우크라이나가 농기계를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이거는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쪽들은 이제 테마주 쪽을 좀 봐야 되겠고 물론 뭐 이제 그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적에 지금 뭐 7배, 8배도 안 되기 때문에 싸긴 하지만 이런 기계 산업 쪽이 농기계나 이런 쪽이 성장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원래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차트 상으로 바닥은 좀 이제 어느 정도 그려가는 느낌은 좀 있습니다. 반등은 나올 텐데 네. 13,000원 이상 갈까 싶은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본전가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혹시라도 시장이 또 안 좋아져 가지고 밑으로 빠지게 되면은 1,650원이 지금 그 하단인데요. 이런 때 깨지게 되면은 이제 실망 매물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추가 하락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러면 또 한참 동안 또 아래쪽에서 또 이제 놀아야 되기 때문에 1,650원을 일단 손절선 잡으시고, 예, 그리고 본전가 이상에서 살짝 올라오면은 매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여러 가지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강하지 않은 상황, 또 연결되었던 이슈도 지금 힘이 많이 사라진 상황이고요. 따라서 가격적인 대응 전략은 매수가 근처 반등 시 매도이고요. 손절 라인 1,650원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손임숙님 잘 오셨습니다. 김88님의 이름도 보이네요. 대한도굴협회님 오랜만에 등장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또 종목에 대한 궁금증뿐만 아니라요.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뭐 이슈라든지 모멘텀들, 뭐 금리나 환율 등등등 혼자서는 좀 해석이 잘 안 되는 어떤 내용들이 있다면 같이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분석해드리고 또 해법을 전달해드리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유튜브 채팅창 열어두겠습니다.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시고요.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02-325-8200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E&D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자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E&D 매수가는 31,000원입니다. 비중은 15% 담으셨네요. 추가 매수했습니다. 멀리 가져가고 싶은데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도 함께 올려주셨네요. 자, 이 종목 장기 투자로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인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E&D는 31,000원 좀 높게 사셨네요. 제가 이 종목을 방송에서 추천을 여러 번 드렸거든요. 그게 이제 거의 25,000원 아래쪽에서 추천을 드렸는데, 네. 뭐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추천드린 추천가보다 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도 매수는 가능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E&D는 좋은 점은 뭐냐면은 지금 막 2차 전지 사업 쪽에 지금 투자가 돼서 거기서 매출이 발생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제 그 전구체 사업을 하고 있는 양극재 전구체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구체라는 건 뭐냐면은 양극재를 만드는 그 원료예요. 그 원료를 이 회사가 만들어서 양극재 업체에다 주면은 그 양극재 업체가 양극재를 그걸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는 지금 매출처가 너무 확실하게 잡혀 있는 게 유미코아하고 벌써 MOU가 공장 짓기 전부터 이미 만들어졌어요. 유미코아는 전 세계 양극재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만들면 그냥 팔려버리고요. 지금 일단 유미코아하고 그 MOU 체결되면서 원래 증설을 2,000톤 하려고 그랬던 거를 5,000톤으로 늘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이제 지금 시험 가동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매출이 잡히면은 이제 연간 1,000억 정도 바라보거든요. 그쪽에서만. 근데 지금 이 회사 지금 매출이 얼마냐면은 지금 뭐 700억, 800억이니까 지금 현재 매출보다 더 많은 쪽에 지금 그쪽에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본다면 또 이제 앞으로 잘 되면 또 이제 증설을 계속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 가지고는 상당히 좀 이제 눈여겨볼 만한 회사고, 장기 투자하시고 싶다 그러시면 저는 일단 뭐 4만 원까지는 뭐 중기적으로 좀 들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4만 원에도 팔 종목은 아니에요. 일단 거기까지 올라오면은 그 다음 또 이제 단계를 위해서 또 이제 또 도전을 또 하고 아마 그럴 겁니다. 중기적으로는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으나 일단 4만 원까지 가지고 계시다가 4만 원 부근에서 한번 또 돌아보고 뭐 이럴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뭐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E&D 굉장히 긍정적인 종목으로 또 진단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부분까지 짚어드렸는데 단계적으로 목표가를 설정을 하시면서 수익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까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4만 원까지 쭉 들고 가시고요. 거기서 다시 한번 또 다른 전략으로 더 수익 극대화시키는 방법들 다시 또 문의 주시고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D 미리 축하를 드려야 될까요? 한번 믿고 쭉 가져가 보시기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강승민님 오셨네요. 종목 올려주실 때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같이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수 문의시라면 매수 문의예요 라고 한마디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그래그래 님이 올려주신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인데요. 11만 3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10% 가지고 계세요. 조선의 반등이 시작됐다 그래요. 살려달라 그래요 라면서 살려주세요 라면서 SOS 청해 주신 종목인데 지금 보니까 11만 3천 원 매수가시며 거의 고점 근처에서 지금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조선주의 힘이 좀 빠지면서 태조 이방원으로 잘 올라갔다가 좀 힘이 빠지면서 좀 많이 내려왔죠. 10만 원까지 깨고 내려왔던 상황이었고 그래도 오늘 다시 한번 또 강한 빨간불 반등불 켜주면서 10만 원 다시 한번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조선주의 앞으로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현대 미포조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조선주는 앞으로도 이제 계속 긍정적으로 이제 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수주 받아놓은 게 너무 많고 수주도 계속 들어오는데 이게 지금 매출로 아직 확실하게 지금 잡히려면은 내년부터 이제 매출 잡힐 거예요.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이니까. 근데 이제 그 조선주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제일 키포인트는 뭐냐면 아직까지 적자잖아요. 네. 그 수주는 되게 많이 받았는데 계속 적자란 말이죠. 그러면 시장에서 보는 거는 이게 언제쯤 흑자로 될까? 그러니까 수주 받아서 만들어서 납품을 하면 돈 다 받으니까 그때부터 이익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흑자 전환이 되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시기가 지금 이제는 이번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계속 회사마다 하나씩 흑자로 돌릴 거예요. 이제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돌릴 거로 지금 생각되는 쪽이 현대미포조선이에요.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이 먼저 올라왔던 부분이 있고 네. 막 올라가다 보면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얘기들 또 가격이 또 높아지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뭐 중국이 이제 또 우리나라를 따라잡았다 뭐 이제 이런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조선주들이 또 조정을 한번 받았는데 사실 이제 중국하고 우리하고는 이제 완전히 조선업계에서 보면은 그 하는 자체가 달라요. 우리나라는 좀 대규모 그리고 난이도가 있는 그런 이제 선박들을 만들고 중국은 상대적으로 조금 기술력이 좀 떨어져도 만들 수 있는 싼 가격에 만들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만들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수주가 워낙 그 많고 그리고 전 세계적인 발주량 자체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파이가 커지니까 중국 쪽에 뭐 넘어가고 뭐 이런 것들 뭐 뒤처지고 이런 것들 거의 관계가 없어요. 지금 전 세계 조선 사업은 우리나라하고 중국 딱 두 군데예요. 옛날에 일본이 있었는데 일본이 조선을 그 완전히 등한시하는 바람에 지금은 이제 일본은 완전히 잊어버려도 돼요. 네. 그래서 현대미포조선도 그런 이제 기대감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좀 기술적으로 이제 옆으로 횡보하다가 다시 반등은 나올 텐데 늘 이제 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적이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늘 보면 실적에 선행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흐름이 생기냐면은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실제 실적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번에 반등이 나오면은 바로 뭐 11만 8천 원 뚫고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고요. 뭐 11만 한 5천 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 이후에는 또 기다림의 시간이 아마 있을 거고, 11만 8천 원 뚫을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11만 한 3천 원 본정가 위쪽에 올라가면은 한번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비중이 10%시잖아요. 네. 제 생각에는 지금 비중 좀 더 늘리셔도 돼요. 지금 한 5% 정도 늘려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더 빠지면은 한 5% 더 잡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한 20%까지 가지고 그러면 평단가 낮아지죠. 그렇게 수익권에서 나오실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단지 이제 보셔야 될 거는 당분간은 박스권일 거다. 그리고 오히려 11만 8천, 7,500원 이제 돌파가 되면은 한동안 또 올라갈 수 있는, 만약 11만 8천 돌파가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13만 원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 하지만 이제는 실제 턴어라운드 되는 그 실적 확인이 좀 필요한 시점이긴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수주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소식 들려오고 있고요. 따라서 조선주 또 현대미포조선의 전망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만 이 실적이 흑자 전환될 때까지는 이 주가에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확인을 좀 해드렸습니다. 지금 정고점이죠. 11만 8천 원, 우리 고점이었던 11만 8천 원을 뚫어준다면 13만 원까지도 충분한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만큼 또 시간을 줘야 한다. 여유 있게 바라봐야 할 것 같고요. 그 사이에서 또 대응 전략들을 좀 체크를 해드린다면 현재 시점에서 추가 매수로 단가를 낮추고 매수가 근처 그리고 계속해서 반등의 흐름이 나올 때 수익으로 매도하는 전략을 함께 확인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도록 할게요. 앞서서 또 상담해드렸던 김태자님께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도 함께 나눠주셨는데요. 매일 잘 보고 많이 배우고 있어요라는 댓글까지 이런 댓글을 받고 있으면 이렇게 보고 있으면 굉장히 제가
괜히 제가 뿌듯해지는데 우리 전문가님들의 이야기 하나하나 잘 체크해서 또 얻어가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에도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또 여러분들께 종목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모든 정보들 다 전해드리는 시간이니까요.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 계속해서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 계속해서 받고 있거든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자,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손임숙님의 종목을 한번 살펴볼까요? 카스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6,160원이고요. 비중을 40% 담으셨습니다. 이 매수 가격을 보고 현재 가격을 보니까 저도 참 많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1985원에 거래를 마쳤거든요. 차트상으로 봐도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쭉 아래쪽으로만 흘러내리고 있는 종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움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종목은 그냥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도예요. 매도예요. 네, 이 종목은 정치 테마주입니다. 그러니까 대선 때 이재명 씨 관련주였거든요. 네. 정치 테마주를 지금 저렇게 높은 데서 잡아가지고 아직도 가지고 계시고 이 회사가 전자저울 만드는 회사인데 전자저울 사실 우리나라 가정에 지금 전자저울이 많이 들어갔죠. 얼마나 더 팔릴 수 있을까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이 회사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이익이 감익됐어요. 상반기 때도 보게 되면. 그래서 실적으로 지금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다시 또 뭐 이제 정치 뭐 대선 때나 돼야지 뭐 누구랑 또 엮여가지고 또 뭐 한번 엮이기 시작한 종목들은 그 다음에 또 뭐 대선 총선 오면 또 엮여가지고 올라가긴 해요. 근데 그거 확실하지는 않고 또 그때까지 그럼 기다렸다가 또 얼마까지 올라갈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지금 70% 지금 손실권이라서 아마 이제 파시기가 상당히 힘드시긴 하겠지만은 여기서 가령 뭐 한 10% 20% 더 올라가 봤자 표도 안 나요. 사실 그 손실 부분에서.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은 매도를 하시고 요즘에 지금 이번에 시장이 반등이 나올지 뭐 흔들렸다 반등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반등 나오면은 갈 만한 종목들은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카스는 아니에요. 지금 모멘텀이 붙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근데 그런 걸 다 놔두고 지금 이 종목에 지금 묶여가지고 지금 계속 계시다 보면은 정말 그 위장병 걸려요. 이런 종목들은 딱 매도를 하시고 나서 그 한 2, 3년 정도는 이 종목은 잊어버려야 돼. 그다음에 차트도 안 봐야 돼. 다시 돌아보지도 않아야 돼. 이 종목은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 찾아보시기 바라요. 알겠습니다. 카스입니다. 타이밍이 너무 많이 지나서 좀 안타까운 종목인 것 같습니다. 많이 아프시겠지만 지금 타이밍에서는 손절, 매도 의견 드렸고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비중도 40%면 꽤 무거운 비중이어서 많이 좀 속상하실 것 같은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또 보내줘야 그것보다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자리를 또 든든하게 채워줄 수 있는 종목들이 옵니다.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짧게만 아파하시고 또 힘내셔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 잘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또 토마토TV 투자의 신과 함께 하시면서 그에 대한 꿀팁들도 잘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혼자서는 결단 내리기 어려운 종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전문가님의 이야기 들으시고 그에 대한 힘을 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계속해서 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전화 접수 담당자가 지금 굉장히 조용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활짝 열려 있어요. 그냥 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 열어두겠습니다. 꽁이님 오셨네요.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럽투나잇님의 이름도 보이고 있고요. 대한도굴협회님께서 제 귀걸이가 지렁이, 회충 닮았다라는 이야기를 또 올려주셨는데 아까 남극곰님이셨나요? 귀걸이가 은행꼬치 같다라는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오늘 제 귀걸이가 굉장히 핫하군요. 블링블링하다, 예쁘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고 온 건데 은행꼬치 귀걸이 그리고 지렁이 귀걸이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계속 올려주시고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김88님이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한국항공우주 한번 살펴볼게요.
매수하신 가격은 53,000원입니다. 비중은 20% 가지고 계시네요.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이에요. 오늘 종가 51,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0.4%가량 하락한 흐름이었고요. 이 종목도 꾸준히 정말 올해 내내 와, 이 종목만큼은 정말 무너지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놓치지 않았던 종목이었는데 이번에 CPI 발표 나오고 시장 흔들리면서 좀 강하게 지금 또 흔들리고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53,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 살짝 손실 구간인데요. 이 종목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한국항공우주, 그러니까 방산주들의 흐름들이 요즘에 다 이래요. 올라가다가 이제 다들 이제 조정들을 좀 받고 있는 구간인데 반등은 또 나옵니다. 이제 이게 방산주하고 지금 조선주 아까 현대위포조선 설명드렸던 거하고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방산주들도 지금 보면은 이제 실적이 예전에는 일종의 테마주였죠. 뭐 우주선 하나 뭐 간다 그러면은 또 올랐다가 또 푹 꺼졌다 막 이랬었는데 이제는 방산주들도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항공기가 전투기가 수출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투기가 수출된다. 네. 전투기가 수출되는 나라는요, 이 방위산업 분야에서 기술력이 정말 탑급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그 과학기술의 집결체가 전투기. 그러니까 특히 방위산업에 전투기에 총도 있지. 레이더, 무슨 전자장치, 뭐니 또 비행기 날아다니는 거면 뭐다 있구나. 예, 거기에 모든 기술이 다 직결이 돼 있고, 그게 전투 중에 싸우면서도 이게 웬만해서 고장이 안 나야 되고. 그렇죠. 예,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조종사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도 있어야 되고. 탑건 같은 거 보면. 예. 그래서 전투기가 수출이 됐다는 의미는 네. 그 나라의 방위산업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봐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지금 방위산업이 올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제가 다른 코너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특이점이 생겼다. 네.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타면서 주가는 참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얼마였냐면 3만 원대에 있던 게 지금 2배가 넘게 올라갔잖아요. 6만 원이 넘었으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면 좀 쉬거든요. 그래서 아마 당분간 이 종목도 거의 박스권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제 방위주들 볼 때, 방산주들 볼 때 네 종목 딱 보거든요. 이 종목하고 현대로템, LIG 넥스원,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네 종목. 작은 종목들은 보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작은 종목들은 실적 가시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네 종목에 대해서는 아마 같이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반등이 또 나올 거예요. 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한 6만 원 단까지의 반등은 충분히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단지 이제 한 번에 다시 신고가를 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좀 옆으로 같이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어떤 순간에 또 신고가가 나고 아마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은 나올 걸로 보고요. 일단 6만 원 단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일단 매도해 놓고 그리고 나서 또 눈치 봐서 또 사고 이런 것들은 계속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 6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K방산, K전투기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한국항공우주 계속해서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또 살짝의 조정 흐름을 보여주곤 있지만 계속해서 또 긍정적인 전망들 함께 체크를 해드렸고요. 지금 시점에서 너무 걱정 마시고 조금 더 지켜보셨다가 일단 1차적인 목표가 6만 원 제안을 해드렸으니까요. 거기서 또 수익 챙기시고 다시 한번 계속해서 트레이딩 대응하시는 방법들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남군님 오셨어요. 그리고 김88님 감사합니다 라는 또 댓글도 함께 남겨주셨고요. 장재은님 반갑습니다. 바다님과 또 빨강 사과님도 이름이 보이고 있고 꽁이님께서 내일부터는 불장이길 바래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요. 저도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FOMC 결과가 발표가 된 이후에 시장의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계속해서 또 상승에 대한 불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또 바람과 희망을 저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한세실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럽투나잇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으로 체크할게요. 한세실업 사고 싶어요. FOMC 이후에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하시면서 매수 문의 주셨습니다. 한세실업 오늘 종가는 16,550원이네요. 이 종목 의류주이잖아요. 최근에 그래도 살짝의 반등 흐름이 보여주고는 있는데 매수 타이밍 어떻게 보세요?
예, 매수 가능할 걸로 보고 있어요. 오, 네. 일단 이제 2분기 실적은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의류주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걱정되는 건 뭐냐면은 이제 경기가 이제 둔화될 텐데 이 의류주 같은 것들은 경기에 상당히 좀 민감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좀 되긴 하지만 이제 그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그 부분 그러면 이제 좀 괜찮은 부분은 뭐냐면은 네. 지금 리오프닝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아웃도어 브랜드 같은 것들이 더 잘 팔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외국 쪽에 지금 그 아웃도어 브랜드 쪽으로 OEM 업체잖아요. 네네. 여러 군데 나가기 때문에 잘 팔릴 수가 있다라는 가능성.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너무 높죠. 예, 달러 강세 수혜주예요, 이 회사가. 예, 그리고 이제 그 베트남 쪽에 공장이 있는데 베트남 쪽이 요즘에 상당히 좀 공장이 좀 잘 돌아가요. 예전에 베트남이 그 코로나 때문에 막 공장 다 죽여놨잖아요. 근데 그게 풀리는 바람에 오. 잘 돌아가서 베트남 쪽 장사도 잘 되고 그러니까 경기 둔화가 과연 이 회사한테 이쪽 전체 의류업체한테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랑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 회사한테 수혜를 줄 거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생산 차질 부분이 완화되면서 수혜를 입을 거 이런 것들이랑 두 개를 놓고 저울질을 해보면은 네. 이 회사 주가가 뭐 엄청나게 많이 가진 못하더라도 반등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특히 이제 중국 시장도 지금 이제 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전 세계 의류 업체들이 많이 바라보는 시장이 또 중국 시장이기 때문에 네. 중국 시장도 이제 열리게 된다면은 뭐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볼 수가 있어서 지금 주가는 바닥권에서 거의 바닥 잡는 흐름이라서 FOMC 이후에 뭐 좀 사주 친다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일단 뭐 1차 목표가 2만 원까지는 뭐 충분히 갈 걸로 보이고요. 근데 2만 원까지만 가도 일단 한 20%는 수익이 나고요. 조금 욕심 부린 다음에는 한 2만 2천 원까지 한 30% 수익 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매수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리오프닝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달러 강세의 수혜주 또 베트남 공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 등등등 긍정적인 부분들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아주 강하게 한 번에 큰 반등을 보여주지는 않겠지만 차근차근 요 반등의 흐름 이어가면서 지금 매수하고 수익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체크를 해드렸고요. 2만 원에서 2만 2천 원 그 사이 꼭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시간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죠. 여러분들 계속해서 종목 상담 신청 열려 있으니까요.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올려주세요.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02-325-8200번으로 지금 바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종목을 살펴볼까요? 대형 포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꽁이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2,555원에 30% 가지고 계십니다. 이번에 대양제지의 영업양수를 한다고 하는데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살려주세요 라면서 올려주셨어요. 대형 포장의 주가도 좀 많이 내려왔네요. 매수하신 가격에 비해서 지금 1,500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니까 손실도 꽤 큰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8월 중순쯤에 나왔던 소식인 것 같습니다. 대양제지가 대형 포장 달성 공장에 일체를 양수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공시가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한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종목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이 회사는 그 골판지 업체인데 영업 부분을 지금 양도를 하는 게 이제 목적 자체가 경영 효율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뒤집어 보면 이제 이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소리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골판지 회사가 지난번에 이제 엄청나게 이제 그 골판지 가격 우리 코로나 때 왜 그 택배 회사들이 골판지 모자른다 그래가지고 막 올라갔던 적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2021년도에 상한가 막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그 부분인데 네. 그 이후로 이제 그러니까 이 회사는 코로나 수혜주예요. 코로나 수혜주들은 이제 코로나 수혜가 끝났으니까 가격이 다 반납이 돼야 되겠죠. 코로나 시작할 때쯤에 이 회사 가격이 얼마였냐면은 결국에는 이 회사가 1,000원 살짝 위쪽이었어요. 1,100원, 200원이었는데 지금 아직 1,500원대 있죠. 예, 그러니까 그랬던 게 4,000원까지 갔었으니까 지금 가격대까지 빠지긴 했지만 뭐 충분히 아직도 충분히 빠진 거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자신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매각을 통해서 자금이 좀 확보되는 부분은 나쁘진 않아요. 예, 단기적으로는 이제 뭐 하방을 좀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은 되는데 네. 단지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쁘게 보면은 이제 아이고 어렵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투자자들의 투심이 어떻게 작동을 할지 이제는 지금부터 굉장히 좀 민감하게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직은 이 회사가 네. 지금 오늘 요 근래 이제 나온 거 보니까 2024년도부터 택배 상자 다회용으로 변경을 추진한다 정부에서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럼 이런 회사한테는 이거는 나쁜 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택배 상자 같은 것들을 지금은 한 번 쓰고 골판지 같은 것들 버리잖아요. 네. 정부 쪽에서 이제 그런 것들 여러 번 쓰게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골판지 수요가 상당히 좀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좋게만 볼 수 없어요. 그래서 1,450원 깨지면 이 회사는 매도를 하시기 바래요. 예, 그리고 이제 만약 올라간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번에 사실 지난번에 1,500원까지 올라갔던 게 벌써 이제 그 영업권 이제 그 매도한다는 거를 미리 좀 아는 쪽에서 네. 미리 올렸다가 지금 팔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도 제 생각에 1,800원 이상 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예, 손절가는 1,450원 지키시고 목표가는 1,800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형 포장 아쉽지만 손절 라인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50원이고요. 반등 시 라인은 1,800원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지금 이 시간에 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고 계시는군요. 종목도 올려주시는데 지금 너무 늦게 들어왔어요 라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너무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진단 이어지고 있고 또 저희 2부까지도 계속해서 종목 진단 해드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 그러면 또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장재은님의 종목으로 이어갑니다. 송원산업 살펴볼 거고요. 18,500원 매수하셨어요. 비중은 25% 가지고 계십니다. 부탁드려요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인데 오늘 뭐 3%대 빠지면서 19,1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만 시청자님께서는 그래도 아직까지 수익은 잘 유지하고 계신 구간인데요. 이 종목도 한동안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더니 지금은 조정받고 좀 박스권에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원산업의 미래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송원산업은 참 희한한 종목인 게 네. 이 회사는 지금 실적도 좋고 밸류에이션도 괜찮은데 예전부터 보면은 이 회사는 밸류에이션 좀 높게 받을만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좀 부진한 아주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좀 화학 산업 쪽에 속해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화학 섹터 자체가 그렇게 막 크게 좋지 않고 네. 특히 화학 섹터는 이제 경기주잖아요. 지금 앞으로 화학 섹터 관련해 생각해 보면은 또 이제 지금 금리 올렸기 때문에 이제 경기 둔화, 경기 침체는 이제 거의 올 거거든요. 그게 올 때까지 지금 연준이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소리니까 네. 올 텐데 그 화학주 같은 경기 민감주들은 분명히 좀 이제 또 안 좋을 거예요. 근데 이제 투심은 안 좋은데 실제 이 회사의 산화방지제는 굉장히 잘 팔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올해도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요. 올해도 뭐 이익이 185% 상반기에 늘었고, 그리고 뭐 이제 밸류에이션 보면 1년 선액 PR이 3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싸죠? 근데 싼데, 그러면 그 실적도 좋고 싸니까 그럼 꼭 올라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는 그게 참 희한하게, 예, 좀 힘들어요. 예. 근데 이제 일단 전체적인 흐름상으로만 본다면은, 이 정도 움직임은 나올 것 같아요. 이제 23,000원 정도까지의 이런 박스권 움직임은 나올 것 같고, 그 위쪽으로 가려면은 뭔가 수급이 더 붙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 정도까지 되려면은 거기까지는 아직 전망을 못 하겠고, 일단 한 22,000원에 3,000원 사이, 그 정도까지 반등은 좀 나오지 않을까. 충분히 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좋은 종목이긴 한데, 희한하게 주가가 탄력을 못 받는 안타까운 종목 중에 대표적인 거라서 네. 조금 보수적으로 한 22,000원 정도 목표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원산업 입장에서도 그렇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참 억울하고 답답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아야 되는데 그만큼 올라가 주지를 못하는 지금 상황인데요. 일단 가격적인 전략으로는 22,000원 정도 1차적인 목표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22,000원 사이에서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들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이보다도 더 수익을 더 키울 수 있는 종목들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함께 찾아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궁금하신 종목들 올려주세요. 매수 문의도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다음 상담 만나볼까요? 꽃피어라 내청주님 잘 오셨습니다.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포스코 엠텍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6,700원,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신 종목입니다. 물타기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보유를 해야 되는 건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예, 포스코 엠텍은 일단 뭐 이제 알루미늄 쪽을 이제 많이 하고 있어서 알루미늄 관련주를 이제 봐야 되겠고요. 이 회사가 이제 실적이 뭐 올해 좀 늘긴 늘었어요. 영업이익이 이제 70% 정도 늘었는데 상반기 때.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요. 너무 높고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지난 2021년도에 주가가 너무 올라와 버렸어요. 이때 이제 그 아마 히토류 관련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그 어딘가 사우디인가 어디 그 호수를 하나 뭐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 호수에 네. 뭐 리튬인가가 매장이 돼 있다고 그래요. 리튬인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히토류 관련주로 예전에 이제 테마주처럼 너무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올라온 바람에 이익이 막 성장을 해도 그래도 지금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요. 1년 선행 PER이 20배니까 단지 이제 이 회사의 그 리튬 호수와 관련된 부분은 꾸준히 지금 이제 뭐 때만 되면 한 번씩 또 얘기가 돼요. 거론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또 실적이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하단은 좀 잡힐 걸로 보이고 단지 이제 너무 크게 바라보시기보다는 이 회사는 이제 또 반등은 또 나올 것 같아요. 빠진다 하더라도 6,000원 단 밑으로 내려가면 또 아마 반등이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너무 욕심만 안 부리면 또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어요. 한 7,500원 정도? 예, 그 정도 뭐 목표가 잡으시고요. 예, 조금 기다리시면은 시장 좀 안정화되면 또 반등이 아마 나올 걸로 보입니다. 네. 포스코 엠텍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바닥을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 7,500원 목표가로 두고 보유 전략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부 종목 진단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어디 가지 마시고 2부까지 함께 해주시면 2부에서도 종목 진단 계속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신기수 전문가님의 미니 강의를 통해서 앞으로의 시장들 포인트 잡아볼 텐데요. FOMC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결과 발표를 앞두고 미국 선물 시장은 상승으로 하는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FOMC 어떻게 또 예상을 하고 계시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예, 오늘 이제 미니 강의 그 제목을 제가 이제 기회가 온다 이렇게 잡았어요. 기회가 온다. 네. 예,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제 FOMC 때 딱 끝나자마자 시장이 막 반등이 나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 그런 뜻이 아니고 네. 그렇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네. 아니면 한번 흔들렸다 반등이 나올 수도 있대. 근데 어쨌든 반등은 나온다. 이런 이제 말씀이고요. 일단 FOMC에서의 관전 포인트는 한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금리 인상 폭, 또 점도표, 성명서인데 금리 인상 폭은 지금 시장이 그 기대치가 막 너무 떨어져가지고 0.75만 나와도 박수 칠 거예요. 예, 1% 나오면 아마 실망할 거예요. 근데 네. 거의 0.75 될 확률이 지금 크죠. 왜냐하면은 파월의 심장 크기가 1%까지는 안 될 걸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네.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0.75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요번 금리 인상도 중요하지만 향후의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될 건가 이것도 맞아요. 중요하잖아요. 네. 그게 어디 나타나냐면 점도표에 나타나거든요. 점도표가 내년도 금리 전망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장의 예상치는 4.0%에서 4.25% 정도, 이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내년도 점도표 전망치가 뭐 한 4.57, 뭐 4.7,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뭐 5.0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거기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5.0 나오면 이제 이거는 이제 큰일 나는 거고요. 예. 어쨌든 이제 4.5 이상 나오면 조금 시장이 흔들려요 또. 4.0 정도만 나오면은 시장이 박수 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4.0이면은 요번에 그 0.75 하게 되면은 벌써 3.25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한 두어 번만 올리면 4.0 금방이기 때문에 4.0 정도다? 그러면은 그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이제 점도표도 또 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명서인데, 근데 성명서는 사실 요번에 살짝 중요도가 조금 좀 민감도가 떨어지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센 발언이 거의 다 나와. 제가 이 시간에 예전에 한번 멘트 피크라는 말을 썼잖아요. 네네네. 멘션 피크. 네네. 이런 단어를 썼잖아요. 그 글로벌하게 최초로 쓴 단어입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신기수 어록.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은 지금까지 나온 얘기 중에 뭐 이제 고통을 받을 거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실업률 꺾일 거라는 얘기예요. 아. 그런 얘기 나왔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고금리가 갈 거다. 이런 얘기, 내년까지는 금리 인하 없다라는 소리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더 나올 만한 얘기가 뭐가 있을까? 제가 이제 막 곰곰이 머리를 굴려봐도 그것보다 센 멘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성명서와 관련해 또 새로운 뭐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나오면은 새로운 게 나오면은 아마 시장이 여기 또 반응을 할 거예요. 근데 새로운 게 아니면은 좀 세게 나와도 성명서에는 그다지 큰 반응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금리 인상은 거의 0.75로 본다면은 또 성명서의 민감도가 약간 떨어진다면은 중요한 건 그럼 점도표일 것 같아요. 점도표를 민감하게 지금 시장은 좀 바라보고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시장 기대치 정도 해주면은 어쩌면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너무 그렇게 막 부정적인 쪽뿐만 아니라 좀 방어를 할 수 있다는 쪽도 봐야 돼요. S&P 500 기준으로 3,850이 오늘 밤 종가로 방어가 된다면은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제 바닥잡이를 시작을 할 거다. 이렇게 뭐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 불확실성이 이제 완화가 되는 거예요. 금리가 이번 달에 이제 0.75가 올라가게 되면은 11월 달부터는 그 이상 적어도 올리지는 못할 걸로 봐요. 아무리 많이 올려도 제 생각에는 0.5예요. 11월 달도 0.75 뭐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은 네.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약 11월 달 0.5, 12월 달 0.25를 해도 연말 금리가 4%거든요. 4%를 넘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올해 연말 금리를. 그래서 0.5 정도가 될 것 같기 때문에 네. 금리 인상 폭의 피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항상 피크아웃이라는 것은 시장의 방향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의 피크아웃이 나온다면은 시장에 또 반등이 나올 걸로 보기 때문에 바로 반등이 나오든지 아니면 좀 실망감에 빠지게 된다면 S&P 500이 아마 3,700까지는 빠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빠졌다가 또 바닥잡이를 하면서 또 올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 늦어도 이르면은 뭐 내일부터 반등이 나오든지 아니면 늦어도 제 생각에는 9월 말 10월 초부터는 반등 장세가 될 거기 때문에 이제는 네. 많이 왔다. 거의 터널 입구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반드시 꽃은 핀다라는 말을 오프닝에서 전해드렸는데 언젠가 반드시 반등은 옵니다. 늦어도 9월 말에는 반등의 시간이 온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우리는 또 그 타이밍을 잘 기회로 잡고 또 그 시간들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투자의 신과 함께 하시면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오늘도 1시간 동안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 가지 정보들 또 종목에 대한 해답들 전해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신기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투자의 신 1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투자의 신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